직원이 많아서 2번 가야 돼. 예. 우리 직원이 2,000명이 넘잖아. 모든 서비스업에 있는 사람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배우건입니다. 98년이 아니지 97년. 97년부터 시작하셨어요? 엄청 오래 하셨네요. 네, 우리나라의 현대, 한진, 대한통운 딱 3개 있을 때. 그래서 한 1년 있다가 1년인가 1년 6개월쯤 돼서 CJ 대한통운이 생겨가지고, 아니죠, 그때는 CJ지 대한통운하고 별개로. 그거 오픈하면서 옮겨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죠.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인쇄를 했죠, 원래 처음에 인쇄. 인쇄업? 네. 을지로 쪽에 군 제대하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제법 알아줬는데 네. 관둘 때쯤 맥켄토시, 애플 맥켄토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컴퓨터로 다 대체가 되는 거죠. 장래가 안 보이는 거죠, 이제 슬슬. 그러니까 이제 을지로 하천골목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사우나에서 자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 둘 사라지고 일도 줄고, 종이에다 인쇄하는 쪽은 그나마 좀 덜 했지만 저희는 필름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인쇄 전 단계. 네네. 필름 같은 데 찍어가지고 청적 황목해서 내장을 만들어내서 그 4가지 색깔이 찍혀서 나오는 건데, 뭐 컴퓨터로 내장이 한 방에 나오니까 이제는. 이제 다르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정교하고, 그러니까 제가 배운 기술이 이제 쓸모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택배를 시작했죠. 맨 땅에 헤딩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지인분께서 하고 계셨나요? 아, 친구가 네.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네. 친구도 이제 통인 익스프레스라고 이사 하다가 걔도 거기서 관두고 전망 없어서 이걸 시작한 거죠. 걔가 먼저. 그러면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몇 시에 출근하세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7시까지 출근인데, 지금은 이제 사회적 이슈도가 뭐 어차피 다 보도가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분류를 이제 기사가 안 하잖아요. 물건을 이제 받는 작업을. 그래가지고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류 분배를 도와주시는 분류 도우미. 네네네. 뭐 기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화요일이 제일 물량이 많은 날은 8시쯤, 8시 반쯤들 출근하고, 좀 물량이 없는 날은 9시. 서초에서 이제 시작하실 때가 한 2시간쯤 되시는 거잖아요. 10시쯤. 평균적으로 일주일을 놓고 보자면 월요일만 그렇고, 화요일부터 토요일은 보통 빠르면 11시 50분, 늦으면 1시 반, 1시 20분. 그러면 몇 시까지 보통 일을 하세요? 이벤트나 뭐 이렇게 명절이 아닌 이상은 뭐 한 7시? 되게 천천히 하는 편이에요. 이걸 어느 분들이 볼지 몰라도 사실은 뛰어다니면서 해야 될 지역이 무지히 많은데, 이제 저는 수입을 조금 포기하고 몸을 선택한 거죠. 이제 좀 더 길게 뭐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어차피 이거를 거의 좀 있으면 30년 가까이 했는데, 택배 글쎄 그것도 회사마다 다르고 대리점장님마다 사장님마다 다 다르지만, 제가 이분하고 같이 알기 시작하고 직원으로 한 지 거의 한 17, 18년 되지만 내 몸만 건강하면 문제 없거든요. 예전에 어떤 형님은 70 한 둘, 셋도 택배를 하셨어요. 그래요? 근데 문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걸 듣고 다 가능하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왜 벽지를 도배한다거나 장판을 깔 때 막 60이 넘으신 분들이 그 무거운 걸 들고 오시는 거는 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일을 평생 하셨기 때문에 요령으로 하는 거거든요. 요령이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정작 70 먹고 쉬고 처음 와서 한다? 하루도 못 버티죠. 그렇죠. 진짜 못 버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끝을 보려니까 그러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뭐 배가 불러서 그런다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데, 그거보단 조금 내 허리띠를 졸라매도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영원한 체력은 없어요. 맞아요. 내가 여기서 계속 계단을 뛰어내리고 하다 보면 김병혁 이거는 오래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무릎 한번 크게 다치시면 병원비로 더 나가고 일도 못하고. 이거는 몸이 재산이고, 내가 아파서 쉬면 그날 하루가 또 손해고,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뭐 기를 쓰고 용을 써도 100세 세상 아니에요. 80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내 체력이 다 되는 때까지 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집사람이 도움이 크죠. 맞벌이를 하니까. 나 혼자 한다 그러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그 속초 쪽은 엘리베이터가 제법 있는 편이죠? 그렇지 않아요. 은근히 없는 지역이 많아요. 이게 다 무조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전에는 빌라 같은데 아파트에다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기로 바뀌었죠. 요 블럭, 제가 아는 요 블럭은 그나마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한 5개 되나? 근데 빌라 많은 동네는 진짜 힘드시겠어요? 지금은 힘들어요. 그 전에는 뭐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 거 없죠. 누구나 자기 직업에 그렇게 되면. 박호연씨 택배요. 네, 수고하세요. 사실은 그 전에는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때 외에는 거의 안 탔어요. 그냥 이제 제가 이제 1년 후면 환갑이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66년생이니까. 근데 이제 그 몸이 힘들다기보단 네. 좀 멀리 길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이걸 했는데 이제 와서 뭐 다른 직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지역을 받고 그전처럼 이렇게 뛰는 걸 좀 줄였죠. 그러니까 양 구역을 좀 줄였죠. 운전, 배달, 그다음에 가장 신경 쓰이는 거 고객응대. 고객응대. 3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셋 중에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모든 서비스업에 있는 사람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요? 고객응대. 그게 제일 힘들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은 내 몸이 속옷까지 다졌더라도 막 박스 같은 거 빌딩에 재활용 내놓은 걸 잔뜩 실어서 차에 넣어놓고 행랑통에다 넣고 비 안 맞게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폭우가 쏟아지면은 그래도 좀 젖어요. 근데 고객들도 열에 아우면 알거든요. 아, 얘가 건물 들어오면서 좀 젖었구나. 네. 그러면 어차피 안에 인원 박스가 있고 내용물은 또 포장이 돼 있으니까 겉박스는 어차피 고객도 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뭐라 안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정도 노력 안 하고 아예 맞을래면 맞고 막 이렇게 갖고 들어가면 사람이 받으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빌딩 앞에서 내리다 젖었구나. 그걸 아니까 하여튼 그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죠. 뭐 어느 계통이나 서비스업이 최고 힘든 게 그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이제 이해해요. 반대로 내가 고객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뭐 맨날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대접을 받을 때도 있으니까 난 좋게 좋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평균 한 많이 벌 땐 만 원도 벌어봤어요. 월에요? 전달배 수입이 반토막 나죠. 진짜 그러겠네요. 덜컥 들어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느낌은 좀 가져요. 겉으로 보는 거하고 모든 직업이 다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는 거하고 들어와서 보는 거 틀리니까 만약에 하시겠다 하면 정말 할 수만 있다면